안녕하세요.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저는 요즘 걱정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유튜버 어떤 주제로 찍어야 될지 정말 유튜버 여러분들 진심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짜 세금 계산서, 허위 매입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짜 세금 계산서, 허위 매입,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유혹을 느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세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가짜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당연히 상담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세무사님, 제 지인이 그러는데 제 주변에 가짜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매입이 모자라니까 그걸 좀 사서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는 무조건 안 돼요, 대표님.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제가 청렴결백해서도 아니고요, 제가 준법 정신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 딱 걸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딱 걸리냐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딱 걸리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짜 세금 계산서를 파는 사람들을 저희는 이제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그 자료상들이 과연 대표님한테만 그 세금 계산서를 팔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다른 회사에도 이 가짜 세금 계산서를 팔았겠죠. 그리고 또 세금 계산서 금액이 막 1, 200 이럴까요? 아니죠. 최소 몇천에서 억 단위까지 갑니다. 그럼 이 매출들이 다 모이면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오겠죠. 그럼 이 자료상들은 어떻게 하냐? 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 내면 자기가 손해거든요. 남는 게 없어요, 걔들도. 그러고 날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딱 봅니다, 이 매출처를. 그리고 나서 이 매출처 리스트에 있는 업체들에게 공문을 다 보내요. 그리고 나서 너네 매달 며칠날 이 회사에 뭐 샀는데 이거 소명해. 보통 소명을 요청할 때는 입금증이랑 계약서를 요청을 해요.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대표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 세무사님, 계약서야 가짜로 쓰면 되는 거고 입금증은 좀 입금했다가 페이백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입금하기가 쉬울까요? 그 자료상들이라는 것들은 저희도 아는 거예요. 그 자료상들이 아주 질이 나쁘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믿고 신뢰하면서 돈을 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금증이라는 증빙은 거의 소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입이 부인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지인끼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합이 맞겠죠. 그리고 좀 더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입금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때까지 봐온 결과는 지인들끼리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세금 계산서는 정말 나에게 세금 폭탄으로 진짜 돌아오는 아주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이 자료상에 조금 양심은 있어. 그래서 나 그냥 세금 신고할래, 그리고 납부할래. 그리고 신고를 딱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온다는 걸.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얘네가 매출을 다 취소해버립니다. 그리고 매출을 취소한 상태로 지네는 신고를 들어가 버려요. 근데 우리는 매입 넣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매입 잡았는데 그 매입 부인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가산세 나오겠죠? 당연히 세금이 또 폭탄으로 오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짜 세금 계산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자꾸 세금 폭탄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인데 자꾸 저러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 화면 띄워보내서 직접 숫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출이 1억이고 매입이 2천만 원입니다. 근데 거기서 매입 5천만 원에 대해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소득세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지금 말한 거에서 부가세는 제외한 금액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소득세는 32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300만 원 정도가 나와서요, 총 620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해요. 물론 건강보험료도 나오는데요, 그거는 우선 생략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1년 뒤에 허위 매입이 딱 걸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선 소득세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소득세는 추가 납부가 본세만 1,080만 원이 나옵니다. 부정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440만 원이 나오고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87만 원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세만 약 1,607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 소득세만 나올까요? 아닙니다. 부가세도 나오죠. 제가 매입세 공제 받은 500만 원 당연히 납부해야겠죠. 그리고 얘도 부정불성실 신고 가산세 40% 붙어서 200만 원 나옵니다. 거기다가 납부 불성실 신고 가산세 나와서 한 40만 원으로 약 740만 원이라는 부가세도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다 합치면, 소득세랑 부가세 다 합치면 2,3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기절할 판이죠. 이것도 기절할 판인데, 생각해보니까 자료통한테 매입할 때 저희가 돈 주잖아요. 그죠? 아무리 못해도 부가세만큼은 준단 말이죠. 그럼 500만 원 정도 주시겠죠? 그 5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돌려 못 받습니다. 주지 않아요, 걔들은. 뭐 소송 간다 하더라도 아주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걔네 다 그때쯤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못 받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현금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건보료까지 하면 3천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바로 저희에게 손실로 다가오는 거죠.
이렇게 숫자로 이야기를 하니까 좀 공감이 되시죠? 이게 이 숫자로 보시니까 정말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